이번 시간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노인복지 정책 중 첫 번째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두 번째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이념,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와 영역,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 분야와 형성 과정의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사회복지를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 인간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나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노인복지는 나름대로 생애 주기상 고용기에 처한 노인을 위한 대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노인은 태내기 또 아동기로부터 청년, 장년기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적 적응을 확대해 왔지만 노년기에 이르면서 나름대로 생산관계에서 역할이 감소하고 결국 노인의 생산성 약화는 사회적 지위의 약화로 귀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인간은 그들의 삶의 영위를 위한 생활상의 욕구를 사회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고 소외계층에 속하는 것인데요. 흔히 노인의 사고는 바로 빈곤, 그리고 병고, 고독고, 그리고 소외고 등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경제적이나 또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에 의료적 욕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노인복지는 바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한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노인복지의 개념은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는 관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죠. 오카무라 시게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인복지를 노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사회복지적으로 원조하는 것으로 보고 노인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한 일반적 노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학자인 장인혁과 최성재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노인복지를 바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재발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 교수는 노인복지를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과 사의 조직적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개념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개간지에서 보면 노인복지를 빈곤과 더 나아가서 불건강 그리고 고독, 무의 등의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범주적인 정의를 본다면 노인복지의 재반 활동 주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욕구나 문제는 예방하기 위한 복지 조치 기능과 사후 해결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역시 사회복지 영역에 속하므로 대응 방법에서도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방법이 있고 전문기술적이고 미시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인복지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무료함 등의 네 가지의 중고, 사중고라 그러죠. 이 사중고를 해결하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경제적인 안정,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 유지, 사회적인 참가와 역할 수행을 돕는 원조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의 이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 시대나 사회 또는 계급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또는 주의, 영어로 이즘이라고 그러죠. 이즘, 주의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 문제를 어떤 사회적인 문제, 소셜 프로블럼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또 이슈화되고 국회 등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법제화되고 또 법제는 행정이라는 활동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을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3조에 보면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와 국민은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82년 5월 8일에 선포된 경로 헌장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에서 나름대로 국제 노인의 날로 제정했고 91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유엔 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립의 원칙이 있죠. 자립의 원칙은 노인은 기초적인 서비스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그리고 직장에서 물러날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의 원칙을 보면 참여의 원칙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노인운동이나 협의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의 원칙입니다. 보호의 원칙은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건과 사회 및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노인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자아실현의 원칙은 모든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적, 문화적, 갱신적, 그리고 오락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의 원칙인데요. 존엄성의 원칙은 모든 노인은 착취 그리고 육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받지 아니하며 지난날의 경제적인 기여나 나이, 성별, 장애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원칙을 보면 첫 번째, 발전의 목표는 발전 과정과 발전에 따르는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있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지원, 권리나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연령 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평화, 안전, 무기 경쟁의 중지, 그리고 공사 목적의 자원을 경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분배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들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은 독재와 억압, 식민주의, 인종주의, 종족 말살, 그리고 다른 형태의 외국 지배가 널리 퍼져 있지 아니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으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기여는 사회에 귀중한 것이고 더욱더 인식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개인, 자원봉사자, 노인협회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장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별과 민중차별을 없애고 세대 간의 연대감과 상호 지원이 장려되는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령화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노후에 대한 준비는 사회 정책의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하며 육체적, 심리적, 문화적, 종교적, 정신적, 경제적 요소들과 건강 및 기타 요소를 포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행동계획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노후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정신적인 추세가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바로 인간들에게 그들의 신념과 개인적인 성취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12번째는 노인들은 정책의 형성과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이어야 합니다. 13번째, 정부와 민간단체의 모든 관계자는 노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과 농촌 출신의 많은 가난한 노인들에게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14번째, 고령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